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람입니다. 최근 디스패치를 통해 추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왜 정산을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소속사가 추의 퇴출 사유로 밝힌 갑질 카카오톡의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왜 추가 소속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왔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었죠. 디스패치에서 밝힌 추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정산을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 12월 19일 디스패치를 통해 이달의 소녀 추의 전속계약 조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갑이 70%, 을이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 그 후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이 50%, 을이 50%의 비율로 정산. 여기에서 갑은 소속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을은 추를 뜻하는데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수익을 먼저 나누고 그 후에 비용을 빼는 후정산 시스템으로 추와 계약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계약대로 정산을 할 경우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추가 받는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로 비지됩니다. 만일 한 가지 활동에 대해 수입이 10만원이고 그중 활동 비용이 7만원이라고 한다면 추는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받고 7만원의 50%인 3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었죠. 추의 관계자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 이런 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추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 2017년 12월 계약 당시 고작 만 18세의 소녀였는데요. 추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추가 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후정산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사인을 한 거지 이런 구조에서는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몰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는 이것을 2021년 이달의 소녀 한 멤버가 정산받을 때 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에야 계약상의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추가 받은 정산. 추가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추는 광고한 브랜드만 8개, 고정 및 게스트로 출연한 방송만 약 11개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었는데요.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를 정산한 결과 추가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25억 9,554만원, 계약 내용에 따라 추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30%, 약 7억 7,866만원이죠. 그리고 활동 비용이 약 14억 1,679만원으로 추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50%인 약 7억 839만원이었습니다. 즉, 추가 세금을 내고 정산받은 수익은 25억 원 중 고작 6,795만원 정도였죠. 반대로 소속사가 얻은 이익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추는 소속사의 비용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했는데요. 소속사로부터 정산 근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외부 세무법인의 의뢰, 감사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추의 관계자는 외부 감사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진행하였고 여전히 정산 자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디스패치는 추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가 2016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총 182억 원, 그리고 사용한 비용은 169억 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산을 하면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받을 수익은 30%인 약 54억 원이고 지불해야 될 비용은 50%인 약 84억 원으로 30억 원의 빚이 있는 것인데요. 추가 2022년 11월에 퇴출을 당했으니 30억 원을 12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약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추가 정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달의 소녀는 개인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의 별건 계약서. 2021년 말 계약서에 문제를 발견한 추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 2022년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리고 3월 법원이 추의 손을 들어주며 개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에 추를 붙잡아야 했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별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익의 70%를 소속사가 30%를 가져가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개인 활동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 조약도 넣었는데요.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이 5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죠. 계약서에는 추가 개인 활동을 위해서 이달의 소녀 활동을 미참석할 권리도 명시되어 있었고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추의 일정을 우선시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추는 이달의 소녀 퀸덤 스케줄을 성실히 참여했고 플립댓 앨범 활동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죠. 하지만 플립댓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촬영이 지연되며 추의 다음날 개인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는 별건 계약서에 따라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았는데요. 추의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만 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정 조율에서 트러블이 있었기에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청구하게 되었다고 디스패치를 통해 밝혔습니다. 추의 퇴출 사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추의 이달의 소녀 퇴출 사유를 당사 스태프를 향한 갑질이라고 공지를 통해 이야기했는데요. 디스패치를 통해 추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실장에게 한 모진 카톡 내용을 공개했죠. 그러나 추가 이렇게 화난 이유가 있었는데요. 추는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통해 팬에게 플립댓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스포했습니다. 이를 본 소속사 대표는 추의 어머니에게 컴플레인이 예상된다며 따졌죠. 이 내용을 본 팬들은 이 정도 스포는 대부분 아이돌들이 하는 정도인데 플립댓 뮤비 촬영 당시 손해배상을 한 일 때문에 소속사가 속 좁게 그러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겨우 이런 일로 추의 부모님에게까지 뭐라고 하는 걸 보니 추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앨범 불참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이나 추의 도장을 주지 않아 나눈 카톡의 내용은 추가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직후인 2021년 12월 말에 나눈 대화였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몇 년을 넘게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추를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의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내용과는 반대로 추가 모욕적인 말을 들은 녹취록을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2021년 11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이사가 추에게 정산에 대해 설명을 하며 너 초등학교 나왔지? 하하 안 나온 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하며 추의 관계자는 추가 소속사 이사에게 어린애 취급을 당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의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 싶어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고 밝히며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패치를 통해 추의 퇴출 사유가 밝혀지자 몇몇 사람들은 추의 말이 그래도 심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소속사가 수익의 70%를 가져가면서 비용의 절반까지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말도 안 되는 정산 비율을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팬들은 추의 모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며 아무 말 못하고 버티지 않고 화를 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로부터 공개된 정산 비율로 활동하고 있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달의 소녀는 2023년 1월 3일 컴백을 예고하며 티저 사진들을 공개하는 중인데요. 거기에 3월 일본 첫 단독 콘서트까지 발표했죠. 그러나 국내외 이달의 소녀 팬덤의 보이콧의 파장이 큽니다. 지난 플립댓 앨범의 선주문량은 20시간 동안 약 5,000장이었는데요. 이번 컴백 앨범은 93장밖에 선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속사와 이달의 소녀 팬덤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스패치가 공개한 내용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추의 퇴출 사유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정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이달의 소녀 멤버들과 추에게 팬들의 응원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2명의 이달의 소녀에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